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2월 24일 NBA 리뷰와 25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할 게 너무 많아요. 많아서 어제도 보니까 30 몇 분을 했던데 딱 한 20분 정도 하면 딱 좋은데 너무 길게 되면 업로드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업로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업로드한 뒤에 소리가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올랜도와 디트로이트의 경기입니다. 올랜도가 이 경기는 좀 타이트할 줄 알았어요. 타이트할 줄 알아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핸디보다는 그냥 승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랜도가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잘하는 팀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못하는 팀, 뭐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한테는 좀 말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랜도의 최근 벤케로가 여전히 폼을 좀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아쉽고요. 하지만 오늘 승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 디트로이트의 벤치 자원들이 상당히 잘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에 인디애나와 보스턴. 이 경기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흘러갈 줄은 몰랐는데 연장 가서 보스턴이 이겼습니다. 조만간 보스턴, 인디애나는 또 프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클리블랜드와 덴버. 이거 어저께 제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었죠. 이날 제가 프리뷰할 때까지만 해도 고든과 머레이가 결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머레이가 출장을 하더라고요. 머레이가 출장을 하면 덴버가 유리하죠. 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머레이와 고든 중요하다고. 머레이와 고든 중요하고 덴버는 요키치가 있지만 분명히 백코트가 살아나야지만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퍼포먼스가 좋아야지만 덴버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경기 머레이가 백코트에서 나름 괜찮은 활약했습니다. 33분 뛰었고요. 그 다음에 3점도 3개 넣었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가 요키치 다음으로 많았어요. 9개나 됐어요. 그래서 덴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 그 다음에 토론토 뉴올리언스. 저는 이것보단 조금 더 점수차가 날 줄 알았는데 딱 어떻게 핸디까지만 해줬네요. 토론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조만간에 승률 5할을 5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푹 쉬었고 그 다음에 토론토의 주전 구간은 상당히 괜찮은 자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야고 포틀이 오늘도 21득점 했어요. 토론토가 그동안 빅맨이 없어서 좀 부진했지만 이제는 좋은 경기력을 보일 때가 됐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멤피스. 이 경기는 제가 시청을 했는데 역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자모란트의 클러치 상황이 약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멤피스가 줄곧 이기고 있었어요. 4쿼터 2분 남겨놓을 때까지만 해도 이기고 있었는데 자모란트의 4쿼터 막판 3번의 공격이 다 실패하면서 필라델피아가 승리했고 자모란트의 클러치 능력은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쉐이나 팍스와 자모란트 다 비슷한 플레이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자모란트는 클러치 능력이 떨어진다. 댈러스가 원사이드하게 승리했고요. 그 다음에 유타 오클라호마. 제가 어제 오클라호마 프렌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클라호마가 슛감이 너무 안 좋았어요. 3점 슛감이. 오클라호마 3점 슛감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연장까지 가면서 아쉽게 패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유타도 슛감은 안 좋았습니다. 유타도 슛감은 안 좋았지만 마카넨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오클라호마에는 없었네요. 그 다음에 저희 주력 MVP랜다. VIP 세크라멘토 마인승이었죠.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릴라드 뭐 다른 뭐 저기 뭐야 저기 시몬스와 그랜트 뭐 안 나오는 거는 뭐 예. 릴라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릴라드 안 나오면 포틀랜드는 공격 화력이 일단 약해져요. 예. 그래서 뭐 물론 1쿼터에는 1, 2쿼터에는 뭐 준수하게 포틀랜드가 경기를 잘했는데 세크라멘토가 확실히 3쿼터 이후부터 2쿼터 이후부터인가 3쿼터 이후부터 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세크라멘토가 무난히 승리하였습니다. 박스가 원맨쇼 했죠. 저희 VIP 주력픽이었습니다. 세크라멘토 마인승. 그다음에 레이커스 마인승 또한 저희 VIP 주력픽이었죠. 예. 골스가 좀 아쉽긴 해요. 예, 오늘 뭐 풀의 슛감도 안 좋았고 탐슨의 슛감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레이커스는 멤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벤치 구간 뭐 비즐리 오늘 러셀이 뭐 발목 부상으로 잠깐 나갔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뭐 비즐리와 러셀은 정말 잘 데려온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반더빌트 그다음에 뭐 하치무라 반더빌트가 오면서 하치무라가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예, 많이 좀 밀린 것 같고 하지만 뭐 제임스도 잘했고 뭐 르브론도 잘했고 저기 뭐 전반적으로 예, 어떤 벤치 뎁스가 상당히 두터워진 느낌입니다. 예, 레이커스도 당분간 계속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경기는 좀 어렵네요. 예, 내일 경기는 좀 어려워요. 타이트한 경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당장 워싱턴과 뉴욕 경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워싱턴은 지금 빌이 GTD인 상황인데 만약에 빌이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한다면 워싱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빌이 출장을 안 한다면 뉴욕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미러키와 마이애미도 이것도 지금 미러키에 야니스가 오늘 경기 못 나옵니다. 아에토쿤보가 오늘 못 나온 확률이 좀 높아요. 예,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마이애미도 지금 뭐 히로가 GTD인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는 좀 분석이 좀 불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애틀란타와 클리블랜드 이 경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 지금 시뮬레이터를 뭐 어마무시하게 돌려봤는데 일단 클리블랜드가 오늘 경기 하고 내일 백투백 경기라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알렌이 최근 좋지 않아요. 모블리는 괜찮은데 알렌이 좋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오늘 저기 뭐 휴식 기후 첫 경기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애틀란타는 예. 이 경기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미네소타와 샬럿 미네소타와 샬럿 이 경기도 그렇게 만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승은 미네소타가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이게 왜 만만치 않냐? 지금 콘니가 직전 경기 33분 동안 무득점이었어요. 무득점. 지금 콘니가 지금 있는 자리는 지금 레이커스에 있는 러셀 자리인데 러셀과 에드워즈가 둘이 있을 때의 시너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콘니가 들어가면서 그 시너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고베어와 콘니의 호흡은 뭐 예전부터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씩 맞아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좀 유리하게 오늘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샬럿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수비가 안 되는 팀이죠. 이 팀은. 그리고 오늘 로지어가 GTD인데 로지어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GTD이지만요. 그렇다면 오늘 샬럿은 라멜로 볼과 로지어,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콘니 에드워즈인데 뭐 딱히 어디가 유리하다고는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예. 백코트는요. 뭐 볼도 괜찮죠. 로지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콘니가 최근 조금 뭐 부진이라기는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예. 그 다음에 에드워즈 잘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이렇게 백코트가 타이트하게
타이트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결국 프런트 코트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샬럿 같은 경우는 플럼리가 지금 저기 클리퍼스를 가는 바람에 갑자기 프론트 코트가 샬럿이 좀 헐거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뭐 마크 윌리엄스가 프론트 코트 빅맨 역할을 5번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플럼리랑 윌리엄스는 차이가 많이 나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베어가 있고요. 또 리드도 있고요. 또 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나이트도 있고요. 프론트 코트에서는 확실히 샬럿보다는 미네소타가 유리한 상황인데 만약에 프론트 코트에서 페인트 존이 샬럿이 털린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가 미네소타가 훨씬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콘니가 직전 경기 무득점 33분 무득점 33분 무득점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좀 걸려요 백코트에서. 예, 그래서 일단 저는 미네소타의 승리를 예상은 합니다. 뭐 다들 보겠죠. 미네소타의 승리를 다들 보겠는데 최근 샬럿이 3점 감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연승 물론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였다라는 점은 그렇지만 애틀란타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2연승을 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 미네소타와의 어떤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차이를 감안해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최근 벤치 자원은 미네소타가 샬럿보다는 조금 못해요. 마이너스 2점. 그 다음에 샬럿은 플러스 6점. 득실 마진, 벤치 구간 득실 마진도 샬럿이 좋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샬럿이 이기기는 힘들겠지만 글쎄요. 이거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미네소타 미네소타 승만 예상하고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피닉스와 오클라호마 경기도 일단은 뭐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는 뭐 다 나오죠. 카메론 페인이랑 뭐 듀란트는 뭐 원래 못 나왔던 친구들이니까 크리스 폴과 데빈 부커 그 다음에 쉐이와 기디 하면은 아무래도 피닉스 쪽이 폴과 부커가 있는 피닉스 쪽이 좀 유리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프런트 코트도 에이튼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린 윌리엄스가 있는 오클라호마보다는 에이튼이 있는 피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게다가 또 오클라호마는 어제 경기 유타와 경기에서 연장까지 갔었잖아요.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쉐이가 41분 뛰고 기디가 38분 뛰었고 그 다음에 도트 제일런 윌리엄스가 38분 뛰었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인 문제는 오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클라호마가 이러한 7.5점의 핸디 저 정도로 좀 원사이드하게 피닉스가 가져갈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오클라호마가 직접 골스와의 경기에서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패하였지만 가끔 휴스턴한테도 이렇게 지고 하지만 이 7.5점의 핸디캡이라면은 저는 이걸 마냥 피닉스가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피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부커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폴도 조금 노쇠화한 느낌이 있고 에이튼의 수비도 조금 2% 부족한 모습. 게다가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벤치 구간입니다. 벤치 구간은 오클라호마 벤치 구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최근 보면은 제가 어제도 아마 오클라호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트는 이제 주전 구간이고 오늘은 조가 그렇게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의 활약도 상당히 좋고요. 조가
50%에서 아마 무너졌을 아직도 50%네. 예. 아직도 50%고 그 다음에 뭐 만, 그 다음에 뭐 한 그 정도. 예. 예, 그 정도네요. 이 오클라호마의 벤치 구간들이 나름 잘 해줍니다. 예, 잘 해주는데 지금 피닉스의 벤치 구간이 뭐 뭐 그런 애들이거든요. 누구냐면은 요새 예, 데미안 리, 그 다음에 또 오코지. 예, 약해요. 예, 약해요. 오코지가 최근에는 뭐 좋은 활약을 보이고도 있지만 좀 기복이 심합니다. 예, 오코지가 좀 기복이 심합니다. 최근 활약은 분명히 괜찮아요. 저도 인정은 합니다. 예. 하지만 꾸준함 뭐 그런 거에서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오코기의 뭐 벤치, 만약에 오코기가 벤치에서 최근의 활약만큼만 보여준다면 충분히 오클라호마의 어떠한 벤치 뎁스보다는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7.5점은 좀 높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피닉스의 승만, 예, 피닉스의 승만 예상을 하고 역시 이 경기도 저득점 사이드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 더. 그나마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오클라호마의 최근 3점 감이 오늘 3점 감이 너무 안 좋았다. 예, 오늘 3점 감이 너무 안 좋았고 그다음에 피닉스의 3점 감 또한 직전 경기는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는 한 34% 나왔는데 최근 5경기는 29%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스와 휴스턴과의 경기인데 오늘 골스 경기 보신 분들은 조금 뭐 골스 팬들은 조금 아쉬웠겠죠. 예,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게 루니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이 페인트 존에서 어떤 루니의 활약은 뭐 레이커스의 뭐 등치 좋은 뭐 피지컬 좋은 뭐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리바운드 잡는 거 보고 정말 루니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린은 여전히 좀 출장 시간이 좀 짧은 상황이라는 게 좀 아쉽고 오늘 풀이 득점감이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라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예. 3점 감도 안 좋았고 이 야투율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탐슨이 뭐 그나마 혼자 꾸준히 해주었는데 일찌감치 지지 쳤죠. 예, 4쿼터 초반에 일찌감치 지지를 쳤는데 아무리 그래도 휴스턴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이 오늘 경기 못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든도 지금 뭐 클리퍼스 가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금 여기 얘네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예,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젊은 애들이 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개인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휴스턴의 지금 단점이며 그다음에 최근 3점 감도 너무 좋지 않고 그다음에 어시스트 22개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얘네들은 개인 플레이 해요. 그냥 예. 개인 플레이 하고 막 멋진 거 하고 싶고 막 화려한 거 하고 싶고 뭐 지금 그런 팀입니다. 벤치 구간 마이너스 11.4. 이거 저는 골스가 무난하게 핸디캡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휴스턴의 지금 최근 조직력은 너무 형편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센 군 하나 혼자 뭐 페인트존에서 득점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하지만 아까도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죠. 루니와 그린이라면 센 군도 쉽게 페인트존을 들락거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전반적인 야투율이 너무 안 좋은 휴스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핸디캡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클리퍼스와 세크라멘토 하기 전에 시카고 블루클린
이 경기는요, 오늘 시카고가 드로잔이 나옵니다. 예, 드로잔이 오늘 경기부터 이제 출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핸디가 시카고의 마이너스 2.5 핸디캡, 시카고가 마이너스 2.5 핸디캡을 받았는데, 전혀 손이 안 갑니다. 예, 이거 솔직히 분석을 좀 하다가 말았어요. 예, 좀 어려워서 하다가 말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리뷰가 없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시카고가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연패가 너무 길잖아요. 6연패. 그리고 뭐 부셰비치와 드로잔, 그 다음에 라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다행히 홈 경기에서만큼은 시카고가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는 있다지만 브루클린이 세요. 예, 브루클린이 셉니다. 디니디, 클락스톤, 브리지스. 브리지스 같은 경우 직전 경기 46득점 했죠. 예, 브루클린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시즌에 브루클린이 상당히 뭐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브루클린이 나름 조직력도 좋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시몬스가 GTD인 상황에서 글쎄요, 오늘 시몬스가 나온다면은 전반적으로 이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벤치 구간, 주전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벤치 구간까지 이 꾸준한 쭉 가는 그런 경기력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시카고보다는 브루클린 2.5 프렌이 보다 더 좋다. 여기 또 캠 토마스도 있잖아요. 걔 한번 미치면 장난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시카고를 갈 경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클리퍼스와 세크라멘토. 클리퍼스는 오늘 주바치가 못 나옵니다. 예, 클리퍼스 오늘 주바치 못 나오는데, 그래도 주바치 못 나오는 상황에서 플럼리가 있죠. 예, 플럼리가 있고, 플럼리가 어느 정도 주바치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플럼리가 빠졌을 때, 플럼리가 쉬러 들어갈 때 그 이후에 어떤 벤치 구간이 문제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도 사보니스가 빠진 다음에 사보니스가 쉬는 구간에서 뭐 마땅히 이 클리퍼스의 페인트 존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은 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세크라멘토가 오늘 백투백 경기이고,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겠지 모르겠지만 1, 2쿼터까지는 좀 고전을 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왜? 수비가 안 돼서. 세크라멘토의 문제는 수비예요. 예, 수비가 안 돼요. 예. 물론 공격력만큼은 괜찮습니다. 오늘도 퍽스가 상당히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세크라멘토를 하드캐리 해줬고, 그다음에 뭐 키건 머레이, 뭐 휴어터 같은 좋은 젊은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휴어터가 한창 좋았을 때의 폼은 아니라는 거. 키건 머레이, 그러니까 폭스와 휴어터의 이 원투펀치 역할을 예전에는 잘해줬었거든요, 휴어터가. 근데 최근에는 폼이 조금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하며,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도 조금 폼이 식은 듯한 모습이고, 예. 하지만 오늘에 이은 백투백 경기이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의 어떤 출장 시간은 조절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플럼리 영입됐죠. 그 다음에 고든 영입됐죠. 그 다음에 그렇게 둘이 영입됐죠. 예. 근데 지금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폴 조지와 레너드가 주전 구간에서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벤치 구간 가면요, 포엘이랑 고든이 원투펀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엘이랑 고든 정도면은 다른 팀 같은 중위권 이하 팀 가면은 충분히 주전 구간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특히나 포엘 같은 경우 최근 폼이 미쳤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 잠깐 뭐 휴식을 취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포엘 고든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크라멘토의 벤치 구간과 경쟁을 한다. 주전 구간은 비슷하게 갈지 모르겠지만 벤치 구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세크라멘토가 한창 좋았을 때의 어떤 그 3점 능력은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클리퍼스는 누구든지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고, 물론 오늘 주바치가 결장을 하지만 플럼리가 충분히 주바치의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비도 세크라멘토보다는 클리퍼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플럼리랑 고등이 영입이 되면서 템포가 좀 빨라졌습니다. 클리퍼스가. 예. 공격 템포가 좀 조금 빨라졌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다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빨간 딱지글들 모두 다 열람 가능하십니다. 내일 새벽 축구 경기도 다 올라왔으니까 한번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접근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 골드, VIP,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프리뷰한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